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대다수의 신문사설에선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촉구했고 이것을 뛰어넘어 윤 대통령이 이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초지일관 진상규명 후 문책이라며 이상민 장관 사퇴와 관련해 선을 그어왔고 이상민 장관도 윤 대통령의 심중을 읽은 듯 자진 사퇴를 거부하며 사실상 장관직 고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자 조중동의 사설을 핵심만 간추려 보자면요. 우선 조선일보는 강경희 논설위원회 칼럼을 통해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느꼈을 것이라며 당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찰 간부는 물론이고 대통령보다도 사고를 늦게 인지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참사 못지않게 참혹한 기강회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며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즉각 경질을 주문했고요.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을 비판한 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들, 여당 의원들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였더라면 정쟁의 소지가 줄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이나 경찰 수뇌부의 한심한 행태가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상민 장관 등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책임 규명과 문책에 있어서 한치의 허술함도 인정의 이끌림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조차 제때 받지 못했던 경찰청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질을 압박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면 이번 사고를 두고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바이고 그 1차 공세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될 것이다라는 것 또한 쉽게 예상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사퇴가 사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고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또 이것을 넘어 탄핵 운운하는 세력들에게 있어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격파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이 경찰의 대응 미흡과 부실 대응이 부른 참사였고 그 중심에 문재인이 임명한 전라도 출신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을 타켓으로 삼는 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본격화하기 위한 장애물 제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즉 아래서부터 치자면 윤익은 경찰청장이란 둑이 무너지고 그 다음 이상민 장관이란 둑이 무너지고 그 다음은 한덕수 총리라는 둑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둑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 무너뜨리려 하는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을 두고 장관이 사퇴하는 거 보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초기 마스크 대란과 백신 부족 사태 때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재했고요. 숱한 외교 참사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끝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우 부동산 대란을 일으킨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경질이나 해임되지 않았고 북한이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호 사고 이후 조난 선박과 조난 인원이 2배 이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사퇴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이 밖에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해임당하거나 사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발생한 대형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싸질러온 똥 그리고 곳곳에 알박기 해놓은 인사들을 색출해내고 이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과 정권 2학기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접하셨던 뉴스가 다름 아닌 이른바 알박기 인사와 관련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곳곳에 박혀있는 문재인 정권이 알박기 해놓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고 사실상 임기 초 윤 대통령은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게 바로 문재인이 임기 말 알박기 해놓은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재번 이태원 사고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행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등에서는 친문재인 반윤석열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엿을 매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짚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재원 의원입니다. 윤희근 청장님.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재발 방지하자. 다시는 이런 참사 만들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진상 규명해야 됩니다. 어떤 고려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엄단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사상 최초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112 녹취를 완전히 공개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께서 이 진상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의 존폐를 걸고 한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참사 현장의 관할 서장 그 책임을 밝히는 게 저는 첫 번째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할 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죠.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임재 미스테리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자, 7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쏟아지는 112 신고. 왜 수수방관하고 무시하고 도대체 왜 이랬느냐.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내가 간단히 넘어가더라도 6시 34분부터 11시 10시 11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11건의 신고가 들어갔고 4건을 출동했고 7건을 미출동했습니다. 4건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난리 났다, 압사당한다,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이런 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에 4번을 나갔는데 이거 차량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인파들을 이 도로로 끌어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안 생깁니다. 8시 34분이 아니라 8시, 9시 정도에 이거를 끌어냈으면요.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이 신고를 무시한 거는 이거는요. 참사 방조입니다. 이거 확실히 규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고 발생 후에 서울청장 네. 1시간 20분 동안 이게 사고 발생이 10시 15분입니다. 서울청장은 첫 번째 보고받은 게 11시 36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시 36분이면 이 언론에 수십 명이 실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는 시점이에요. 용산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서장? 관할서장은 사망자 발생 혹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즉각 청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누락한 거 아닙니까?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게 고의죠. 고의 아닙니까? 고의라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심지어 거짓, 이 상황 보고서까지 거짓했어요. 자기가 10시 20분에 지시를 했다. 근데 사실상은 11시 5분에 지시한 거 알죠? 이거 거짓까지 한 겁니다. 거짓말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MBC 보도 한번 보세요. 안 나옵니까? 완전히 해제된 뒤 맞는 첫 헬로윈 데이에
많은 사람이 서울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보다 경비 병력을 늘려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MBC가 이태원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할 때 용산 경찰서를 취재를 안 하고 이런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장은 이미 이 보도에 대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언론에다가 지금 경찰 병력을 확보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산서장은 이미 이 행사에 대한 대비, 예측, 대처, 숙지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MBC가 지금 증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번관하고 이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바보 아니면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더더욱 미스테리는요. 여기에 10월 26일 날짜라요. 이게 용산서의 치안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이태원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1.5배 이상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 사고 빈번할 거다. 이런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보고에는요. 10월 26일에 정보과 보고에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이런 문건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 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용산 경찰서장이 이거 보고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묵살하고 무시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이분은요 특별히 넘겨보세요. 이 서울청의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얘기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정보 보고서, 치안센터 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고 수수방관했다? 그래서 고의입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이거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 이거 삭제 지시했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걸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삭제, 이거는 네. 범죄 은닉이고 증거 인멸이고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이거? 삭제 지시한 삭제 거?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정보과장 받았습니다. 체포했습니까? 지금 수사 의뢰했습니다. 체포하십시오. 네.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이 사진 한 장. 이임재가 이태원 경찰서를 파출소를 가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산보하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기강회의, 무사한 일, 무책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입니다. 이거.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보합니까? 산책합니까?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는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경찰, 용산경찰서 책임자의 모습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지적대로 헬로윈데이 전부터 사고가 발생한 이후까지 이임재의 처신과 행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특히나 보고체계를 묵살한 건 경찰의 늑장 대처를 불러왔고 수많은 사망자를 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고의로 보여지는 이임재의 늑장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윤익은 경찰청장이 책임론을 불러왔고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 지휘부와 대척점에 서 있던 이상민 장관도 역시 타켓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루트를 통해 이태원 사고 소식을 보고받지 못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운운했던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따라서 의도적이었다, 고의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문재인의 남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행태는 경찰 내부의 전 정권 또는 현 야당인 민주당 또는 전라도 출신 인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었을 테고 자신의 목심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반윤석열, 친문재인 성향을 띠고 있는지 사실상 쿠데타와 같았던 지난 경찰국 신설 논란 때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를 이상하리만큼 경찰이 뭉개왔다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는 경찰을 정상화시키는데 핵심 역할이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난다면 이런 작업을 과연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상민 장관의 사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 이슈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